이제 그것이 그 상황마다 다 누군가가 필요는 한데 이제 몰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 받는 분이 계시는 거죠. 활동 보조를 신청을 해도 활동 보조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 집 아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도 안 오는 네.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시간이 70%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가족을 요구하는데 가족 중에서도 좀 이게 저기가 있죠. 네. 안 되는 경계가 있잖아요. 안 되는 네. 저게 누가 있죠. 되고 누가 안 되는 거죠. 가족.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활동보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혹시 제가 아는 요양보호사를 활동보조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와 잘 맞는 활동보조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활동 보조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 그 기관에 활동 보조 교육 신청을 해서 그 네.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활동 보조 자격을 딸 수 있어서 이 요양보호사 이분이 마음에 든다면 그분이 활동 보조사 그 자격을 따야죠. 네, 따야지만 따야 이 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네. 할 수 없고. 예. 이론이 40시간이고요. 40시간. 아, 교육? 네, 네. 교육이 이론이 40시간 그리고 이제 그 실습이 또 10시간이 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네. 자격증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네, 자격증 네. 같은 그런 아, 자격이 예, 있는 예. 경우에는 8시간이 이론 교육에서 빠지죠. 네. 그럼 32시간 교육을 그렇죠. 받고 실습 10시간에서 네. 활동 보조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용은 네. 얼마 들죠? 비용은 기간마다 다를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같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몇 년 전인가 그때는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작년 재작년 봤을 때는 15만 원 이 정도 같은 것 그럼 또 같아요. 올랐겠네요. 올해는. 대신에 네. 그 8시간이 빠지는 네. 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가격이 좀 다운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때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격증 네. 딸리면 어디로 이제 문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했더니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으로 한번 연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이렇게 알게 돼서 네. 이제 우리 구에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 교육하는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했더니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교육 신청이 엄청 밀려갖고 그 달에 받질 않고 그 다음 달인가 한 달에 한 번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관은. 네. 그래서 몇 달 기다린 다음에 교육을 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교육받을 수도 일주일하고 있고 주말반도 네, 있어요. 하는 직장인을 거죠. 위한 네. 주말반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저녁까지. 꼬박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아니면 네.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주말에만. 주말에만 그쵸. 예, 예. 근데 교육이 지금 강서구 저희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이제 매달 거의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곳에는 아예 없어서 네. 이쪽으로 인천에서 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이게 잡혀 있는 시기가 네. 이렇게 많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마다 그런 기관이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네. 없는지는 맞아요. 지금은 지금 아시는 그 이호 뭐죠? 어느 분이라 그랬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네. 그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데려가서 이 선생님을 해주세요라고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친한 분이거나 네, 아니면 알고 조금 가족들, 많이 아시는 그리고 가족들이면 가장 좋겠다 해서 이제 네. 가족을 요구하는데 가족 중에서도 좀 이게 저기가 있죠. 네. 안 되는 경계가 분, 있잖아요. 안 되는 네. 저기가 누가 있죠? 되고 누가 안 되는 거죠 가족 중에.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네. 엄마 아빠 안 되고요. 근데 삼촌 이모 고모 됩니다. 네. 돼요. 네. 그럼 그분들이 따서 그분들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안 안 되고 되고. 그 외 모든 친척들은 네.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아이를 조금 잘 아니까, 아니까. 네, 네. 엄마도 편하고 할 것 그렇죠. 같아서 남이 아니라 가족을 그렇죠. 원한다면 고모라든지 맞아요. 네, 네. 이모라든지 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제도 되나요? 형제? 형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형제가 안 되는 형제도 안 거야. 되죠. 그러니까 직계는 네. 다 안 되는 거예요. 직계는 안 그렇죠. 되는 직계는 다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그렇죠. 고모, 이모, 삼촌 다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삼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촌수로. 근데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부모가 우리 지금 어느 네네. 저기서는 국회에다가 누가 그걸 올렸죠? 국민청원 올렸잖아요. 국민청원 올렸죠. 네. 부모가 해달라. 네네. 부모가 그 활동 보조를 네, 대신 해달라. 해달라고 네네. 얘기를.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폭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24시간 케어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손을 일손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네. 부모가 조금 그거를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래 따지겠다 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케어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봐요. 활동 보조를 신청을 해도 활동 보조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 집 아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도 안 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일 다 하던 거 다 접고 그냥 아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활동 보조를 쓰시지 힘드시게 왜 데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내가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도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 제도가 또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제도상으로 근데 제도상으로는 본인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성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섬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산간 지역 이런 경우에는 활동 보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부모님이 해주실 수가 있는데 아, 그럴 네. 경우엔 시간이 70%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시간이 100시간이면 70시간만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예. 거예요. 부모가 받을 수 있게. 어차피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 아. 부분이니까 그만큼 깎이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부모가 그 활동 보조를 신청을 해서 국민청원을 들어간 상태가 네.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분은 뭔가가 필요해서 그렇죠. 활동 보조인이 네, 필요한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청원을 이렇게 부모님이 실제로 활동 보조처럼 네.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만큼 시간이 깎인다든지 네. 만약에 한 시간당 네. 10,000원인데 네. 그거에 뭐 얼마 정도만 네. 깎고서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부모님 활동 보조 청원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필요해서 부모님이라도 봐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따진다 그러면 내 새끼니까 내가 케어를 하고 네. 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네, 우리는 네. 너 자식이니까 돈을 왜 받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뭐 네.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부모님들도 자기 본인 시간을 다 빼앗고서 그렇죠. 쓴다는 네. 아무리 내 네. 자식이라도 네. 네. 빼앗고서 일생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네. 있어서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게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국가 책임제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정책을 계속 바꾸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부모가 활동 보조인이 돼서 아이를 케어하는 네.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필요한데 네.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모가 아이를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주장을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네. 아직 정확하게 뭔가가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지금 계속 지켜보고 네. 어떻게 네. 될 것인가를 네.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 중이에요. 네. 활동 보조인들이 어려워요.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이도 어려운 아이들이라 활동 보조인이 오게 되면 늘 감사하고 시간을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쩔 때는 괜히 힘든 걸 아니까. 뭐 지체장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장애인이든 다 힘들지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을 그냥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게 모든 거를 다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활동 보조인들이 발달 장애인들. 그리고 다른 지체장애인들은 이제 본인이 뭐뭐뭐가 필요해요라고 말씀해 네, 주시지만 저희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한테 듣고 또 아이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죠. 활동 보조인의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진 않다고 말씀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상황마다 다 누군가가 필요는 한데 이제 고르는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못 받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하는 활동 보조인이 10명이면 그 10명 가운데 2명만 활동하고 8명은 다 활동을 안 한다고 해요. 그냥 자격증만 따놓고 그냥 교육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은 수치상으로는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네, 그리고 활동을 안 하시죠. 활동 보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 보조인도 고르는 거죠. 물론
그 장애인분들도 어떤 분은 활동 보조인을 쓸 것인지도 고르지만 반대로 이제 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조금 편한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아이, 여자 아이, 그리고 자폐보다는 지적 장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어떤 한 아이를 보게 돼서 저기 이제 센터랑 연락을 하는데 센터에서 여기는 되게 편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장애인이 다 장애인이지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어렵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